1월 25일 정세한방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재앙으로 끝날 거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북한의 제1본 기관지라고 평가되는 조선신보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남쪽 한국의 어떤 통일운동 진영, 평화운동 진영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도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한 20여 년 그 현직에서 일했던 관리 출신의 존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월 23일 날 동아일보 보도,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재앙으로 끝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대북 정책이냐, 미국의 지금의 대북 정책이 어떤 형상이냐라는 데 대해서 마치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거죠.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능력, 국가 방위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런 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인터뷰 날짜를 보면 1월 22일 날 이제 현지 시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각은 이제 1월 20일 날 북한의 정치국 회의에 대한 결과가 보도가 된 직후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죠. 여기서 이제 그 정치국 회의 결과를 두고서 이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대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까지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국 회의에서 과연 어떤 일들,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1월 20일 날 일제히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미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주된 보도 내용이었고요. 결정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제 8차 당대회에서 전략무기 부문 5대 과업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번에 연초에 이제 성공을 했죠. 나머지 4가지 과업들을 차차 해나가겠다. 이런 이제 선언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4가지 과업은 이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사정거리 1만 5천 km 내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등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좀 만들어 가겠다 이런 좀 선언으로 보이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그 핵 모라토리엄 선언을 철회를 시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핵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시험장 폐기 및 핵시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일명 핵 모라토리엄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들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이제 대화를 앞두고서 이제 5월에 선제적인 어떤 그 신뢰 회복 조치로서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를 진행을 했고 7월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진행하는 이런 경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월 20일 날 그런 결과, 북한의 정치국 회의 결과를 두고서 연합뉴스 TV에서 동영상 뉴스 내보낸 것의 핵심 장면 몇 장면을 좀 따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북한을 언급 안 했다라는 자막이 보이시죠? 바이든의 취임 1주년 기념연설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각에 정치국 회의 보도가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연인지 아니면 북한이 의도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취임 1주년 기념 연설장이 이 소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분위기가 냉각이 됐었다 이런 이제 소식을 좀 전하는 뉴스였고요. 네, 그래서 북한 언급 없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을 했다. 여기 이제 그 화염에 휩싸여서 발사되고 있는 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소위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난 1월 17일 날 북한에서 전술 유도탄 이제 사격 검수 시험인가요? 이걸 진행했었던 고 미사일인데요. 핵시험 ICBM 발사가 레드라인인데 이것 때문에 바이든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런 자막을 뉴스에 같이 내보내고 있고, 북한의 이번 발표가 그 2017년에 이제 뭐 화염, 분노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어떤 말대말 전쟁, 그리고 실제 어떤 전운이 감도는 이런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대결 국면이 있었는데, 이때 시기로 회귀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을 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다른 누구의 불안이 아니고 미국의 불안이겠죠. 요것과 관련해서 중국에 관련된 이 보도가 있어서 눈에 띄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대북 제재 무산시킨 중국, 해서 북중러 공조 심화하나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면서 그 미국이 제재, 뭐 규탄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중국이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이 언행들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인 것,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거론한 것 등 이런 것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족위에서 내보낸 요거 짤입니다. 안팎으로 골치 아픈 바이든에서 사면 초가에 빠진 어떤 바이든, 미국의 신세를 좀 나타낸 그런 형상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배경으로 들어간 게 이제 찢어진 성조기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몰락하는 어떤 미국의 모습,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 이런 미국의 모습을 좀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어떤 행보에서 두 개의 전장에서의 동시 승리를 표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그 뒤에 오바마 시절에는 여기서 약간 후퇴해서 한 개 승리 그리고 한 개 유지, 이렇게 좀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근데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세 개의 전장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 패퇴하고 뭔가 후퇴하는 이런 움직임,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좀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3면인 거잖아요. 나머지 한 면은 뭐냐? 미국 국내 상황 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안에서의 어떤 뭐 실업률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폭스뉴스 조사에서 이 미국인들이 우려하는 문제 1, 2, 3위가 하나,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고 높은 범죄율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적 분열이다, 이런 언론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내 상황이 이제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좀 이야기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국면에서 물밑 접촉 뭐 가능성이 솔솔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도 좀 눈에 띄는데, 물밑 접촉이 과연 지금 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바이든 입장에서는 엄청 만나고 싶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지금 국면입니다. 북한, 네, 아까 잠깐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미국인들의 우려도가 어떠한가. 이게 지금 사실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의 충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북미 간의 긴장 문제는 좀 뭐 긴장도가 좀 그거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처럼 되고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우려보다 더 좀 우려도가 높다, 이런 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과 어제 외교안보 공약 발표하는 자리에서 뭐 선제 타격, 힘을 통한 평화 구축, 킬 체인, 이런 듣기만 해도 좀 어마무시하고 현실 감각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해서 국민의 배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 세력이라고 하는 국힘당의 대선 후보다운 그런 목소리, 모습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뭐 이거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 해결책, 이런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이 뭐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미사일의 어떤 타격 방향, 타격 대상은
우리 한국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길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기존의 주류 정치 세력은 현재까지는 좀 없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여기에서 적어도 킬체인 선제 타격 발언 등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런 후보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존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이 이제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도 모색을 해봤었고, 그래서 워게임도 돌렸었고, 패배의 결과가 나와서 전쟁을 포기하고 대화에도 나섰었고, 제재도 가했었고, 하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는 미국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점점 뭔가 힘은 강해지는 것 같고, 첨단 무기 개발 경쟁에서도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바람직한 그런 방향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가장 정확한 평화의 길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세 한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